65세 이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스럽고, 외로운데 찾아올 사람이 없고, 불안한데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 이것이 많은 한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몸이 조금씩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단순한 노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피하려 하고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차분히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내 속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불안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남은 생을 후회로 채울지 감사로 채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마치 문이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지만 준비된 노년은 길이 열린 들판처럼 여유롭습니다. 이 순간은 두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두 번째 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 시기는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경제적 여유도 금세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늘어나면 저축은 줄어들고 몸이 아프면 사람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값비싼 보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값싼 투자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점점 안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모든 기능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밝은 빛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끼를 거르지 말고 적당한 양을 드세요. 과식은 몸에 부담을 주고 늦은 밤의 야식은 다음 날을 무겁게 만듭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고 짜고 단 음식은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컵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몸이 적응되면 3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배워두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쭉 펴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은 대부분 초기에 잡으면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는 큰 병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의사의 말씀을 잘 따르세요. 치아 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그러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하루에 2번은 양치질을 하세요. 약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고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하루의 균형이 잡힙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도 함께 아파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두세요.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건강을 해치고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은 살 곳을 제공하지만 먹고 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은 마음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정확한 수령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개인연금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소액의 금융상품이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로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을 찾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수입을 만들어 가세요. 너무 무리한 투자로 큰 돈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는 투자는 피하세요.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 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금, 예금, 안전한 채권 등으로 나누어 두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어두면 위험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확보하고 여유가 있으면 문화생활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지출하세요. 건강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운동을 위한 비용을 쓰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반면 과시용 소비나 충동 구매는 줄여야 합니다.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이미 비슷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짧은 대화가 마음을 연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가까운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세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쌓여서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교회나 절,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작은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긴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인사말이라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음을 정리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강의를 들어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나 손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워보세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사람들과 취미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칭찬,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세요. 몸과 돈과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관계가 끊기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몸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쪽만 챙기지 말고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경제도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내일의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커지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삶의 후반기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의 결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 돈을 관리하는 습관, 관계를 지키는 습관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어지고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조금 더 절약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멀리 있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준비해 나가세요. 걷고 절약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살고 아껴 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두려움은 준비할수록 사라지고 대신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마음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차분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찾아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를 단단히 채우면 남은 생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